안녕, TV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으로 책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책의 제목은 이렇게 장다리 1학년, 빵꼬마 2학년으로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도 써져 있고요. 이 책은 1970년에 써졌다고 하네요. 1970년이면 아주 오래됐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오래된 책들 한번 읽어본 적 있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내용에서 뭔가 막 촌스럽거나 옛날스럽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 1970년이라니까 지금 2022년인데 되게 놀라긴 했어요. 지은이가 후르타 다루히, 나카야마 마사미, 그리고 신미연이 옮겼다고 써져 있네요. 제 친척 언니한테 받은 책인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읽다 보니까 이만큼 있는 171페이지까지 있는데 이 장들을 다 봤어요.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되게 좋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보고 싶었어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세 주인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얘는 아키오라고 하는 아이고 얘는 마사야라고 불려요. 그리고 얘는 마리코라고 불려요. 마리코랑 아키오는 2학년인데 얘가 이 마사야가 1학년에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사야라고 불리는 친구는 덩치만 그치 겁쟁이에요. 이 벼랑 사이에 있는 길을 지나가는데 이 소나무가 다 무슨 거인의 뿔 같다는 둥 그러면서 되게 가기 싫다고 하는 그런 아이고 그리고 얘는 아키오인데 키가 작으면서도 되게 용감한 성격이고 이 아키오가 이 마리코보다 조금 더 작아요. 마리코가 이 새끼손가락 굵기만큼 더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키오가 2학년 중에는 제일 작은 셈이죠. 아키오가 되게 작은데 친구들이 막 땅꼬마래요 막 이러면서 놀릴 때 가장 화나고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아키오는 키 말고도 장점이 많으니까 제가 마리코였다면 굳이 키가 중요하지 않다. 키 작은 건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할 것 같아요. 전. 이 책에서 갈등은 이 마사야가 가출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마사야가 되게 겁쟁이인데 이 아키오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아키오를 위해 초롱꽃을 따러 갔거든요. 참고로 초롱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원래는 얘네 둘 마리코랑 아키오 얘네 둘이 되게 좋아하던 꽃이었는데 얘도 알게 되면서 다 같이 이 꽃을 따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꽃이 따고 돌아오는 길에 뭉개져 버렸어요. 하나는 막 덜렁덜렁하고 그래서 얘가 아키오를 위해서 되게 겁쟁이인데도 그렇게 먼 길을 가서 초롱꽃을 구하려고 가요. 근데 얘네 둘은 마사야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마사야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읽으면서 여러 가지의 약간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엄청 기쁘면서도 갑자기 슬퍼지고 뭔가 곤란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빠지니까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요. 저는 마지막에 마사야가 가출하고 흠산나무까지 가는 아키오랑 마리코랑 마사야 엄마가 마사야를 찾으러 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 앞에 지도가 있어요. 마자야네 집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마리코네 집이고요. 그리고 또 아키오네 집.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고요. 또 여기가 벼랑길이네요. 마사야가 가고 싶지 않다고 막 찡얼거리던데. 이렇게 쭉 가서 여기 큰 삼나무 여기로 나오면은 초롱꽃집판 이렇게 마을을 크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책은. 그러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맨 마지막 챕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마사야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엄마는 마사야가 싫어? 하면서 뛰쳐나가더니 점심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은근히 걱정이 되었어요. 야단을 너무 심하게 쳤나?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키요네 집에 가보았어요. 실례합니다. 마사야가 여기서 패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 마사야는 초롱꽃이 따라간다고 했는데요. 초롱꽃이요? 아이고, 얘가 어디로 갔을까? 마사야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온 아키오가 말했습니다. 오로수 신사에 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마사야 혼자서는 갈 수 없었을 텐데. 오로수 신사가 어디니, 아키오? 마사야 엄마의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보고 아키오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키오, 함께 가주려라. 자전거를 타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마사야 엄마는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고 옷을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전거를 타고 아키오의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집을 비운 동안 마사야가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현관에다 마사야 돌아오면 아키오네 집에 가 있거라 라는 쪽지도 써붙였습니다. 아키오도 자기 집 앞에 자전거를 끌어내놓고 기다렸습니다. 저 아줌마, 마리코도 데리고 가요. 마리코한테 미안해서. 마사야 엄마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를 둘씩이나 데리고 한 아이를 찾으러 가기가 쑥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아키오는 마리코를 꼭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마리코라면 여러 가지를 알아낼 거예요. 아주 꼼꼼하거든요. 마사야 엄마도 생각을 바꿔 마리코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아키오, 마리코, 마사야 엄마 이런 차례대로 자전거가 출발했습니다. 정말로 오롯이 신사에 갔을까? 아파트 놀이터나 어디 가까운 데서 노는 게 아닐까? 아키오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사야가 혼자서 오롯이 신사에 가다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롯이 신사에 도착한 뒤 아키오의 이런 생각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아키오와 마사야 엄마가 삼백악 둘레의 숲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늘 그렇듯이 마리코가 느릿느릿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키오, 편지가 있어. 마사야가 큰 삼나무가 있는 숲까지 갔어. 어머나! 아키오도 마사야 엄마도 신사 마당에 적힌 마사야의 편지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 확실한데. 마사야 엄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초롱꽃이 없어서 큰 삼나무가 있는 숲으로 간 걸까? 아키오도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 겁쟁이 마사야가 어떻게 큰 삼나무가 있는 숲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 그러다 아키오는 지난 일요일에 있던 일을 생각해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자전거에 깔려 초롱꽃이 지지겨졌을 때 마사야가 했던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아키오, 꼭 초롱꽃을 따줄게. 다 가지지도 못할 만큼 많이. 무슨 까닭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사야는 정말로 그렇게 할 마음이 든 것이겠죠? 가봐요, 아주머니. 세 사람은 다시 자전거를 타고 오로수 신사를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코가 맨 뒤입니다. 마리코는 자전거를 타고도 언제나처럼 여기저기 둘러보며 천천히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 위에 돌로 눌러놓은 꼬목거리의 꽃을 처음 본 사람도 마리코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코도 마사야가 놓아주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이런 게 놓여있지? 그저 이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세 사람은 포장도로를 건너 보리밭 가운데에 난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윽고 그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맨 앞에 가던 아키오가 멈추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지? 마리코가 오른쪽 길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일 거야. 어째서? 마리코는 오른쪽 길 밭두기에서 꼬물거리에 꽃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오로수 신사의 다리 위에도 있었고 포장도로의 횡단보도에서도 있었어. 아키오는 그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마사야에게 주었던 꽃목걸이의 꽃이야. 틀림없어. 내 이름이 꽃 뒤에 적혀 있어. 마사야 엄마는 마리코가 함께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키오랑 둘이서만 왔더라면 틀림없이 이 꽃을 못 보고 지나쳤을 테니까요. 고맙다 마리코, 아키오야. 어서 가보자. 꽃목걸이의 꽃은 자꾸자꾸 눈에 띄었습니다. 마사야가 혼자서 이 길을 간 거야. 학교 벼랑길도 혼자 못 가는 아이가. 아키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길을 혼자 갔을 마사야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마사야 엄마도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보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법입니다. 혹시나 마사야가 누군가에게 유괴되어 억지로 이 길로 끌려가진 않았을까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마사야는 점심도 못 먹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배고플까 생각하니 엄마는 마사야가 가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코가 옹달샘 옆에서 꽃목걸이의 꽃을 찾아내 마사야가 여기서 놀았구나 하자 아키오도 마사야 엄마도 겨우 마음이 놓였습니다. 꽃목걸이의 꽃을 뒤쫓으며 어린이 자전거 2대, 어른 자전거 1대는 큰 삼나무가 있는 숲으로 갔어요. 숲속의 어두운 길에서 큰 나무를 보면서도 아키오는 생각했습니다. 마사야가 이 길을 가며 어떤 기분으로 지나갔을까 생각하니 마사야가 가여워졌습니다. 참배각 앞의 황금 상자에 꽃목걸이 꽃이 놓인 것을 보고 마사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여기 가까이에 있겠구나. 세 사람은 참배각을 빙글 돌아 뒤쪽 잠목숲 입구에서 꽃목걸이의 꽃을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은 잠목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있는 데부터는 길이 아닌 길로 들어섰습니다. 마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뭇가지를 밀어젖히며 맨 처음 숲을 빠져나온 아키오가 저도 모르게 어머나!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넓게 펼쳐진 숲풀과 여기저기 잔뜩 핀 초롱꽃들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키오는 마사야가 걸쳐놓은 간판 다리와 그 위에 놓인 꽃목걸이의 꽃을 보고 달려서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마사야! 크게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둘러보니 숲풀 속으로 오솔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달려가니까 또 다른 오솔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너머에도 같은 것이 보입니다. 마사야! 마사야! 뒤에서 다가온 마사야 엄마도 마리코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 넓은 들판에서 어디로 갔을까? 마사야 엄마는 이제 무릎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 순간 아키오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길이다. 간판을 건너고 오른쪽의 세 번째 길 한가운데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초롱꽃이 무더기로 놓인 것을 본 것입니다. 아키오는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한참을 더 가니까 자기나무 2세 그루가 서로 엉켜서 자라고 있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아키오는 자기나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마사야! 초롱꽃을 하나를 안고 마사야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 둘레에도 초롱꽃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옷도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마사야! 아키오가 마사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마사야는 눈을 뜨고 아키오의 얼굴을 보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마사야 무서웠지? 아키오는 이 진흙투성이 아이가 너무나 가여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벼랑길을 갈 때처럼 마사야가 왕 하고 울며 자기 손에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사야는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땄어 아키오. 아키오가 다 가지지도 못할 만큼 초롱꽃이 많이 땄어. 어머나 마사야, 뒤쫓아온 엄마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집으로 가출하려고 했어. 그런데 돈이 30엔밖에 없어서 큰 삼나무까지 오려고 생각하고 초롱꽃을 잔뜩 따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아키오는 크게 숨을 내쉬면서 잠자코 마사야를 들여다보였습니다. 얘가 가출을 하려고 했다니. 아키오는 가슴이 뻐근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사람은 간판 다리를 건너서
다시 잡목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샘물가에서 마사야 엄마는 손수건을 물에 적셔서 마사야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천백억 뒤편으로 나오는 오솔길에서 마사야는 아키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목까지 긁힐 뻔하면서 아키오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아키오가 없었다면 모자 쓸 거야. 어째서? 어쨌든 말이야. 마사야는 부끄러운 듯이 웃었습니다. 확 붉어진 마사야의 얼굴을 보자 아키오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키오가 만든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열심히 어두운 숲속을 걸어갔을 마사야의 모습이 눈에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아키오는 지금까지 자기가 키가 작은 것을 싫어하던 기분이 몸에서 쑥 빠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키오는 자기 손을 잡고 걸어가는 마사야의 옆얼굴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키가 작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이 커다란 마사야가 의지하는 사람이야. 한 팔로 껴안은 초롱꽃이 아키오의 얼굴 앞에서 아주 좋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장다리 1학년, 땅꼬마 2학년 이 책 재밌었나요? 이번에 이 책을 한번 리뷰해봤는데 여러분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